편두통은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58만 8,807명이었습니다. 연령별 환자 비율을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20.2%, 20.5%로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71%로 남성의 2.4배였습니다. 두통은 종류가 많아서 단순 두통이라 하면 너무 많은 두통 질환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통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머리나 모구 외상 및 손상으로 인한 출혈, 두개 또는 경부의 혈관 질환, 종양, 중추신경계 감염 같이 구조적 이상 또는 규명 가능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두통이 있고, 이에 반해서 크게 명확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1차 두통, 그리고 3차 신경통이나 후두신경통 같은 뇌신경통과 얼굴통증 및 기타 두통 질환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편두통은 1차 두통에 포함이 되고 병원을 내원하는 가장 흔한 두통 질환이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박동성 양상이고 구역 구토가 동반되고 빛 자극이나 소리 자극에 매우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라는 점에서 다른 두통과 차이가 있습니다. 편두통은 두통의 왕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환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머릿속에서 심장이 뛰는 느낌이다, 딱따구리가 머리를 쪼는 느낌이다 등으로 표현할 만큼 상당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보통 편두통의 통증이 시작되면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되고 구역감, 체함, 메스꺼움 등과 같은 소화기 증상도 동반됩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술, 카페인, 핫도그, 햄, 베이컨, 치즈 같은 음식, 스트레스와 불안 같은 심리적인 요인, 월경이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 수면 과다 또는 부족, 운동, 계절, 날씨, 습도 등 여러 가지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본인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지만 편두통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만일 편두통을 방치할 경우 만성 편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편두통은 사춘기 이전부터 5, 60세 이후에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25에서 55세 사이의 유병률이 높고 장애 정도가 심해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에 많은 부담을 유발합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능률이 저하되어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고 두통으로 인한 고통과 기능 및 활력도 저하로 인해 심각한 삶의 질의 저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편두통 환자 중 여자의 50%, 남자의 70%가 스스로 틀린 진단을 내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두통을 혈압 또는 빈혈이라고 진단하여 불필요하게 혈압약이나 빈혈약을 먹는 사례입니다. 또한 편두통에 흔히 동반되는 오심구토로 인해 멀미 또는 체한 것으로 인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편두통은 검사로 확진할 수 없으며 국제두통질환 분류 진단 기준에 따라 임상 양상을 토대로 진단합니다. 전조 또는 조짐이라고 이해하는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조짐이 없는 편두통 진단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5번 이상의 발작이 있어야 하고 두통은 치료하지 않으면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일측성으로 나타나야 하고 욱신욱신 또는 팔딱팔딱하는 박동성 양상이며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보여야 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머리를 움직이거나 흔드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두통이 악화되며 구역과 구토를 동반하고 있고 빛, 소리 자극에 대해 과민해져서 흔히 보던 모니터, 휴대폰, 햇빛, 주변의 소리, 음악 소리가 발작기에는 더 불편하고 더 밝고 더 크게 자극적으로 느껴지거나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
자극을 피해 어둡고 조용한 방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조짐이 있는 편두통 기준을 살펴보면 2번 이상의 두통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조짐은 보통 두통이 나타나기 바로 전 또는 두통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국소적인 신경계 증상으로 시각, 감각, 언어, 운동, 뇌관, 망막의 6가지 조짐이 있는데 시각 조짐이 가장 흔하며 시각 조짐 이외의 다른 조짐이 나타날 때도 대부분 시각 조짐을 동반합니다. 편두통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악화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강한 소음, 강렬한 냄새, 번쩍이는 불빛,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기에 유심히 상당 기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두통일기를 작성하면 편두통 진단과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통일기를 통해 두통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발생 시점 등을 기록하면 의사가 편두통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패턴 분석은 편두통과 다른 두통 유형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두통이 발생한 시점의 상황이나 섭취한 음식, 활동 등을 기록하면 특정 유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누는데 급성기 치료를 통해 두통 발생 시 가능한 빠르게 통증을 감소시켜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치료를 통해 편두통 발작의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을 줄이고 급성기 치료 약물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두통이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환자만이 병원을 방문하며 많은 환자가 정확한 진단 없이 부적절한 자가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환자마다 증상이나 장애 정도, 두통 발작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다양하므로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두통의 유발 요인을 찾아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성기 치료는 발작이 시작된 후 가능한 빨리 통증을 감소시켜 장애를 경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도의 편두통은 소염 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으로도 비교적 잘 조절이 되지만 중등도 이상의 두통에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트립탄과 같은 편두통 특이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성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편두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경우 편두통의 예방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 자체를 표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 신약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편두통은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약물의 장기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편두통 약을 먹는 중 다른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먹어야 하는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두통 약제 중 항우울제와 함께 먹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과민 반응, 천식, 부종 등과 같은 공통적인 부작용 말고도 환자에 따라 수면장애, 기억력 장애, 섬액 떨림, 체중 증가, 신생아 신경관 결손을 포함한 기억 유발 등 사용되는 약제의 특징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 약제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간 진통제 과용으로 인한 편두통 만성화의 위험성과 약물 과용으로 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편두통 환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커피, 약제는 모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일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카페인을 사용하기도 해서
공식적으로는 카페인을 끊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편두통 발생 시 통증을 최대한 참았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편두통 발작이 시작되거나 증상이 경미할 때 복용할수록 약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두통 발작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증상을 단순한 두통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편두통 또한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 시작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통 환자 수가 많은 편두통 같은 원발성 두통은 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두통의 특성과 동반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통의 양상은 어떠한지, 어떨 때 악화되고 어떨 때 완화되고 이러한 문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두통으로 진료를 보실 때는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통으로 외래 진료 생각 중이신 분들은 그냥 머리가 아파요 보다는 어떻게 머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